임페리얼 마스터가 출연한 오늘은 애터미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Dream comes true. 그런데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박정수 임페리얼 마스터가 올라간 게 아니고 밑에서 밀어 올렸어요. 밑에서 밀어 올렸어. 그랬죠? 제1호 임페리얼 마스터가 출연하셨지만 오늘 그 임페리얼 마스터보다 한 단계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아직 모르시죠? 슈퍼 임페리얼 마스터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회사를 만들어주신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큰 박수 부탁. 근데 로열 스타는 두 자인데 임페리얼 그렇게 부르려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이 돼. 두 자로 불러야 되는데 근데 임페리얼을 우리가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황제. 그렇죠? 황제. 그런데 이 황제라는 말은요, 황제, 요거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황제는 중국의 전설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국가나 집단의 최고 통치자는 왕이라는 말로 다 됩니다. 왕이면 되는 거예요. 뭐 끝판왕 그러죠. 아주 끝장을 보는 놈. 그런데 진나라가 춘추 전국시대 500년 후에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그때까지도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그 왕보다 더 좋은 명칭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이사 등 조고 등 대신들한테 나를 뭐라고 부르면 좋겠는지 연구해 봐라. 그래가지고 그 이 대신들이 이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중국의 전설 시대에 사망오제 시대라는 게 있어요. 사망오제, 3사람의 황 그리고 5사람의 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전부 전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삼황이라는 게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그게 전설 시대예요. 그리고 오제라는 게 황제, 제국, 요임금, 순임금, 전부 전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황이라고 불렀고 그 뒤에 전설 시대는 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를 이놈들아 황제라고 불러라. 그래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라는 명칭은 중국의 전설과 관계되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럼 우리 역사에서는 이 거대한 왕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태왕이라고 불렀어요. 태왕. 예를 들면 광개토 대왕을 호태왕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태왕이라는 말은 지금 학자들이 태왕의 호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그렇게 불렀고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 신라와 백제에서도 위대한 왕을 태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크라운이 왕이니까 임페리아는 조금 더 높은 왕이어야 되잖아요. 광개토 대왕처럼. 우리 지금 박정수 태왕께서 전 세계를 개척하고 계시거든. 광개토 대왕이야. 문자 그대로 영토를 넓혀가는 이게 광개토 대왕. 호태왕이라고. 호태왕.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태왕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황제가 맞질 않아요, 우리말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지는데
그건 이미 학문적으로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옳다 됐다, 나도 오늘 밤에 가서 임페리얼 꿈을 꿔야지. 그런다고 임페리얼 안 됩니다. 생생하게 꿈꾸되 그걸 인생 시나리오에 적으면 목표가 됩니다. 목표가 돼.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 생생하게 꿈꾸되 그걸 인생 시나리오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 목표를 바로 지금 임페리얼이 될 수 없으니 단계별로 나누어서, 나는 다이아몬드는 언제, 샤론은 언제, 스타는 언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면 그게 계획이 됩니다.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꿈꾸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몽상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 시나리오에 적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나는 임페리얼이 돼야지. 이건 현재의식이라고 그래요. 현재의식. 현재의식이 잠재의식과 일치하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맞아, 나는 반드시 될 거야.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는 자기가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 약속을 하면은 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잡고 단계별로 나누면 그것이 계획이 돼요. 플랜,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 꿈이 이루어져.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박정수 태왕께서 올라간 게 아니고 밑에서 밀어 올렸어요. 반드시 밀어 올리려면 하나의 힘이 필요한데, 힘이 필요해. 그게 흡인력이에요. 흡인력. 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필요해요. 흡인력. 사람을 끌어당겨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매력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흡인력, 매력,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흡인력이 생기고 그것이 내 매력이 되고 내 리더십이 되기 위한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수단. 흡인력, 매력, 리더십이 생기는 기준을 이미 회사에서는 정해놨어요. 정해놨다고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그게 사운입니다. 사운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여기는 제가 이 온라인 강의에서 얘기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 양심의 미세한 소리에 따라서 행동한다. 요건데 우리 예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파트너들은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로는 파트너의 동반 성공을 위해서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파트너들을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흡인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배척력이 생겨요. 배척력이 생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을 경영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비전을 창출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비전, 이게 꿈이에요. 드림, 꿈이라고. 꿈인데 생각을 경영한다. 생생하게 꿈꾸고 그걸 인생 시나리오로 적어서 내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나누어서 계획을 만들고 그걸 추진하면 내 생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원에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국계선명. 이게 나는 반드시 임페리얼 마스터가 몇 년 만에 되겠다, 이걸 굳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굳게.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는 임페리얼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 현재의식이 잠재의식과 일치를 할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게 믿음의 굳게섬이. 굳게 섰으니까 어때요? 아무리 폭풍이 불고 아주 몰상식하기 짝이 없는 파트너가 욕을 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굳게섬이에요. 사원의 결론은 뭡니까? 겸손이 나오죠. 겸손. 이게 애터미의 결론이에요. 겸손. 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오만하면은 절대로 임페리얼이 아니라 샤론도 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겸손이라는 게 결론이에요. 앞에 걸,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거 되지가 않아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요? 맨날 자기 이익만 따지는 사람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겸손이라든가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든가 생각을 경외한다든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모두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증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도 파트너의 의견을 들어주고 파트너의 애로사항을 알아주고 서로 소통,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사원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가치를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눕니다. 본질적 가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가치,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질적 가치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원의 구성 요소를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줄이 영혼입니다. 그렇죠? 영혼은요, 이건 그야말로 본질적 가치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인간에게 집어넣어준 게 생기가 영혼이거든요. 본질적 가치라고요. 두 번째, 생각. 마찬가지죠. 본질적 가치. 믿음, 본질적 가치. 겸손, 본질적 가치. 그러면 사원이 의미한 말은 뭡니까?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면 도구적 가치가 실현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도구적 가치는 올 5천만 원, 이게 도구적 가치예요. 사원과 우리 애터미가 지향하는 비전이 전부 본질적 가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사원의 본질적 가치고 중간이 5천만 원이라는 도구적 가치고 마지막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5천만 원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종적인 비전이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근데 균형 잡힌 삶의 구성 요소 4가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자체가 본질적 가치예요. 잘 살고 배우고, 배움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배운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 가치라고요. 사랑하고, 사랑의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본질적 가치는요, 아무리 그걸 사용해도 탕진되지가 않고 아무리 소비해도 욕망의 포화 상태에 이르지가 않아요. 내가 배웠는데 이제 이 정도 배웠으면 됐다, 그런 게 없다고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 그거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며. 사랑이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사랑,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해. 그것도 본질적 가치, 사랑이라는 그 본질적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기여한다. 내 이웃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결국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 기여하는 거, 이게 어디 끝이 있냐고요.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애터미는 사운에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5천만 원이라는 도구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이 도구적 가치를 통해서 다시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본질적 가치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어요. 만약에 5천만 원이 최종 목표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5천만 원 달성하고 나면은 여기 계시는 임페리얼, 그 다음에 크라운, 로얄들은 지금 집에서 룰루랄라 하고 계셔야 돼. 다 달성된 분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주고 같이 참여하고, 이게 뭐예요? 본질적 가치는 욕망의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 아무리 소비해도 탕진되지 않는다. 그게 행동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만약에 도구적 가치가 최종 목표라면은 반드시 욕망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아이고 나 이제 5천만 원 됐는데 내가 뭘 후원을 해, 귀찮게 시리 내가 왜 가서 환영사를 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고 지역사회, 세계에 기여하는 게 어디 끝이 있냐고, 한없이 해도 내 행동을 계속 유발한단 말이에요. 모티베이션이 계속돼. 따라서 목표는 5천만 원이 목표지만은 비전은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균형 잡힌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아요. 잘 살고 배우고 사랑하고 기여하는 거예요. 기여는 여러 가지죠. 파트너에게 기여하는 거, 애터미에 기여하는 거. 이 100년 가도록 하려면 기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것, 세계에 기여하는 것. 이거 어떻게 탕진되냐고요. 어떻게 이거 포화 상태에 이르냐고요.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원을 매일 우리가 미팅이 있을 때마다 외치는데 그걸 자기 내면화 시키세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을 월 5천만 원 도구적 가치를 실현한 이게 원동력이 돼, 엔진이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실현하고 나서 내가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데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면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